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수요일은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APA 쪽에서의 재고 발표는 420만 배럴 감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넘어가는 EI 쪽에서는 어떠한 재고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제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주택 착공 건수가 급감하는 소식에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상원의회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전과 같은 기조를 연일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좀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가 하원 증언에 나서면서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내놓을지 그 부분이 관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1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도 미국, 호주, 일본 등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또 다양한 소식들 실시간으로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자 함께할 마스터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수요일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미증시의 향방보다도 크루드 오일에 대한 감산 기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오페크에 대해서 감산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좀 표시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방으로 내려가던 크루드 오일이 오늘 또 오페크가 자기들은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 오페크는 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또 의견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이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향방과 그리고 미증시의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의 이 감산을 맹비난하면서 가격대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트위터를 좀 써놨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 오펙에서는 이행하겠다. 그대로 감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좀 발언을 내놓으면서 일단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오일에 관한 이슈도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오펙과 그리고 올해 하반기도 감산을 여전히 유지하겠다. 오펙뿐만이 아니라 비오펙에 대한 부분도 좀 함께 좀 언급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일단 요지는 감산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 시작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는 전일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현물과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도 보합권에서 소폭 빠지는 흐름입니다. 2786.75포인트로 0.0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 하락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도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7102.75포인트로 0.13%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최근에 달러가 다시 좀 꺾이면서 어제장까지 반짝 좀 상승을 이어갔는데,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1.14달러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0.05% 빠진 1.14000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가격대가 좀 밀립니다. 1330달러가 이탈된 이후에 1327.4달러 선으로 0.2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방금 전에 오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우디 쪽에서의 이런 발언에 의해서 현재 다시 1% 넘는 상승으로 56.58달러까지 반등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일에 대해서는 가격대가 정말 이 말 한마디로 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좀 급락했었던 발언과, 그리고 현재는 감산 이행에 대해서 다시 좀 의지를 확인을 하면서 1% 넘는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한 가지 오늘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상장된 시카고 거래소 CME 쪽에서의 잠시 거래 정지로 인해서 한 3시간 정도의 거래 정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뭐 시청자분들은 해외 선물 좀 주로로 하시고 일단 CME에 상장된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시기 때문에 오늘 잠깐의 좀 불편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좀 거래 못해서 손해를 좀 본 피해자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인 소식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대외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슈들 외신 소식 통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해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경제가 양호하다면서도 전망하는 데 있어 상충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변화에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물가 수준 목표제와 관련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글로벌 경제 모멘텀 둔화, 덜 성장적인 부양적인 금융 여건, 온건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따라 향후 정책 변화를 접근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서면 증언에서 현재 경제 상황은 건강하고 경제 전망도 우호적이지만 지난 몇 개월간 일부 역풍과 상충하는 신호를 봤다면서 일시적 효과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은 2% 부근으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2% 하회한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을 꼽았는데요. 지속해서 연준의 목표인 2%를 밑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파월 의장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거였는데요. 앤드루 헌터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이 인내심을 강조를 했고, 또 파월 의장은 굉장히 지표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 주기에 금리를 다시 올리지 않을 것이고, 또 경제 성장의 둔화가 지속되면 2020년 초까지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국가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한 상태죠. 네,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이 국가 비상사태를 맞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이 법안은 찬성 245표, 반대 182표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면 국가 비상사태는 종결이 됩니다. 상원은 이제 하원에서 결의안을 받은 후에 18일 이내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고요.
네, 만약에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양원 모두 표결을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이제 이 거부권이 무력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장기 투자를 강조해온 워렌 버핏이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오라클의 주식을 한 분기 만에 전량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지난 IBM의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악몽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원래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기로 유명을 하죠. 근데 이제 버핏이 21억 달러 규모의 오라클을 매입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기 만에 이렇게 전량 매각을 했는데요. 주식 매입 후에도 이제 오라클의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IBM의 클라우드 사업에 관한 쓴 경험도 매각의 이유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호주 소식입니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이 작년 4분기 국내 총생 증가율이 중앙은행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부진한 4분기 건설 지표와 리테일 판매, 수출 지표 등에 따라 서비스 소비, 정부 지출 재고 때문인데요. 이에 관한 소식도 이제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의 2020 회계연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였는데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은행 총재가 이를 달성한 가능성이 좀 작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 물가 목표 달성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규모 금융 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한다면 추가 완화책이라는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일본의 소식인데요. 일본 장기 금리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주식시장 강세 흐름에 채권 수급이 우려도 제기가 됐는데요. 10년 만기 채권 국제 금리는 전장 대비 0.55bp, 20년 금리는 0.42bp, 30년 금리는 0.32bp 높아졌습니다. 40년 금리는 0.68%로 전장 대비 0.62bp 뛰었는데요. 일본 금리는 장 초반 좀 보합권을 유지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0.5%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채권 매수세를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내달 국채 매입 운영 계획에서 잔존 만기 5년에서 10년 구간 등에서 매입 규모가 이달보다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미국 주택시장 버블이 올해 터진 다음 2025년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CNBC 선정 최고의 금융정보 블로그 7위에 선정된 오브투마인드의 찰스 스미스는 이제 미국 주택시장 버블이 올해 안에 터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버블이 터질 때는 버블이 형성될 때와 비슷한 시기, 또 비슷한 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버블이 형성되는데 4년이 걸렸으면 팽창한 정도를 X라고 한다면 이제 버블이 터질 때도 똑같이 4년이 걸리고 그 강도도 X 정도라는 의미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버블이 얼마나 큰 강도로 터질지 알 수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버블을 내다보는 이유는요. 1차 주택시장 버블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터지지 않은 채 2차 주택시장 버블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이제 연준이 2차 주택시장 버블도 터지지 않게 보호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올해 주택 버블이 터지면 2025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는지 좀 전망을 봐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 파월 의장의 이 상원의회에서의 있었던 발언 속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안에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외신 소식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추가로 브렉시트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브렉시트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일단 이 연장에 대해서 좀 공식화한 상황인데요. 이 3월 12일부터 이 안건에
이번에 좀 또 부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그 합의안을 표결에 붙이고 그 다음 14일에는 연기에 대한 그 투표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연장 기한에 대한 합의 공식화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엇갈린 미국 지표 속에서 다우는 0.13%의 하락세를 보여준 상황이고요. 지수에 대해서도 장 후반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쪽에서도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트럼프 비판에도 오펙 감산 지속 전망 속에서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자, 오일은 지금 1%에 넘는 상승으로 다시 $56 후반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이슈 오늘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일단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치보다 큰 폭의 하회를 좀 보여줬고 거기에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이 이제는 좀 약발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 속에서 전일장 좀 힘이 없는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소폭의 하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단기로 좀 짧게 다운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단기로 조금. 네. 어제 전일부터 좀 지표 발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 경기 지표에 관해서는 매주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조금 지표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미리 증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과연 빅 이슈가 있느냐에 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모두 다 이제 재료가 소멸된 상태고, 전 세계가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미 증시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지금은 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일부터 이어진 경기 지표에 관해서 좀 둔화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세로 조금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마스터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런 협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모두 지나가고 나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고 좀 보고 나서 좀 들어가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것이다라는 좀 관점이십니다. 다운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일단 매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좀 눌림으로 보자라는 건가요? 네, 오늘은 확실히 좀 매도 조건이 좀 더 지수 쪽에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는 7120선 돌파 전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매도세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일 하방 낙폭으로 계산해 본 결과 지금 7035포인트까지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저항 라인이 7075 라인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너진다면 오늘 하방 낙폭이 7035까지는 좀 조정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이슈와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어우러지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 동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좀 봐주셨어요. 현재 나스닥이 7098.75포인트입니다. 전일장의 가격대와 지금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큰 갭이 있는 게 아닌데 이 가격대가 7075라인이 이탈이 되면 7035라인까지도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짧은 단기적인 매도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지금 저녁 만찬 시작으로 좀 시작이 됐고 내일 오전 중에 다양한 소식이 나온다면은 내일 저녁에 또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게 단기적
단기적인 관점이잖아요, 마스터님. 그래서 네, 가격대 보면은 지금 이 가격대에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수익 그 포인트가 좀 나오는데, 틱이 나오는데, 오늘 단기적인 관점의 접근은 어떨까요? 네,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장 네네. 개장이 한 10분 정도 네네. 남았는데 모두 다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 7,100 라인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7,100 라인에 지금 좀 심리적 저항선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장 개장 후에 좀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본장 개장 후에 이제 7,100을 넘어서 7,110 라인 언저리까지 좀 올라와 준다면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시가 라인 언저리에서 예측을 해본 건데 오늘은 지금 나스닥 기준 시가 라인이 7,109포인트.25입니다. 그래서 7,110 라인에서 시가 라인 싸움을 하고 결국은 지수가 기술적으로 하방 압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가장 좋은 포인트는 7,110 라인까지 좀 눌렸을 때 매도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차곡차곡 좀 오늘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7,100 라인 근처이긴 합니다만 오늘 시가 라인을 보면 7,110 라인 정도로 다시 소폭 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매도적인 관점에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고 계시는데요.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이 증시가 상승을 좀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관점 좀 변화 없으실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네. 변함없습니다. 네, 장기 추세에 관해서 좀 차트를 켜놨는데 아직도 우상향 된 네. 상황이고요. 재료가 지금 다 소멸되긴 했고 선반영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나 미증시 상황을 봤을 때 악재인 요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화웨이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이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5G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태클을 거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북미 2차 정상회담에 가려서 좀 안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우상향에 대해서는 아직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일단 상승뷰를 보고 계신다라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단기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일단 매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7,110 라인 부근 매도적인 관점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방 쪽으로는 7,035선까지 보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나스닥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개장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7,100 라인을 또 회복하면서 현재는 7,101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일단 가격대를 좀 잘 기다리셔서 좋은 가격대에 접근하시고 그리고 수익도 잘 청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선물은 항상 또 궁금하시고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일단 북미 정상 회담 자체가 우리 증시가 가장 연관이 많이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문자 질문으로 700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국선을 좀 상승 예상하고 종가로 3계약 매수했는데 내일장 국선 방향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지금 야간 선물을 좀 보시면은요, 0.28% 상승한 289.25 라인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오늘 장 막판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오늘 주간에, 마무리된 종가를 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8.45 라인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야간 선물이 289.2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미증시는 좀 단기적으로 하방 보셔가지고 어떠실까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네. 국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가파른 상승세가 있다가 장 막판에 조금 하락폭을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288.45포인트에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여기가 단단한 좀 지지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를 보시고 또 미증시의 장기 추세가 상승표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 접근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내일 지금 단오픈 때 말씀드리는데 288.50포인트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하방 낙폭을 좀 버티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일 지금 제가 예상하는 하방 낙폭은 지금 계산을 언뜻 해봤는데요. 287.50포인트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진입 포인트가 시청자분께서 좀 높은 걸로 지금 좀 보이시는데요. 매수가 3계약이면 내일 만약에 288.50포인트가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좀 자본금이 넉넉해서 287포인트까지 나는 좀 견딜 수 있다 이러면 좀 상관이 없겠는데 국내 증시에 관해서 코스피 200에 관해서도 좀 상승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매치를 들고 가시는 건. 하지만 내일에 관해서는 좀 얘기가
분위기가 틀립니다. 내일 단기적으로는 국내 성무도 조금 하방 낙폭을 키우지 않나. 그리고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이렇게 대형 우량주 쪽에서는 밑으로 좀 하락으로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단가가 좀 높다라는 그런 진단이시고 내일장에 대해서는 좀 하방에 대한 부분을 좀 열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종가에 진입하신 이 세 계약에 대한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선택을 해야겠네요. 내일 청산을 좀 단기적으로 네. 하셔야 될지 좀 버티셔야 될지. 내일 네. 뭐 이제 기장을 했는데 네. 상승비가 나와서 뭐 290 넘어가고 300포인트에 도달해 있으면 좋은 네. 건데요. 네. 오늘 저는 미증시의 상황에 관해서는 좀 하방 낙폭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장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 미중 무역 회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또 짚어주신 만큼 좀 연기된 이 상황이 시장에는 어떠한 좀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전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시장이 갔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하나의 동력이었는데 이게 지금 연기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동력은 좀 어디서 살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새로운 동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없다, 그렇다면 네. 남은 게 무엇이냐 했는데 결국은 좀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트럼프의 대선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대선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다가올 시점에 대해서 결국은 트럼프의 치적 쌓기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매번 말씀드렸지만 증시 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굉장히 치적 쌓기에 지금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질문하셨던 게가 무역 회담이 지금 연기되고 그리고 지금 미중 관세 무역 협정에 관해서 90일 연기 시그널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흐름으로 지속될 거냐. 저는 여기에 가장 중점의 가운데가 화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 관해서 가장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입니다. 미국도 양보할 수 없고 지금 중국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중국이 더 강할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세 의견을 끌고 나올 때마다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중국이 어떤 딜을 또 하면서 무역 연기 시한을 지속적으로 연기해가는 이런 모습 이것이 좀 되풀이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언컨대 지금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의 문제에 관해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90일 연장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툼 다시 또 그리고 90일 연장 이런 시그널이 올해 내내 좀 반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무역 협상 이후에 동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 그 이후에 대해서도 그때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유튜브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한 질문씩 저희가 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파운드 질문까지 좀 정리해드리고 개장 소식 만나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파운드와 오늘 전략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파운드 오늘장 좀 흐름 살펴드리고 상담 이어갈 텐데 최근에 파운드가 그 연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파운드가 좀 급등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전일장도 급등했고 현재 부근에서도 0.57% 상승한 1.333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메이 총리도 이 연기에 대해서 좀 공식화한 상황이고 그리고 야당 쪽에서도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운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저희가 파운드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월요일쯤에 지금 오버나잇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구리를 잡았었는데요. 네. 이거 대신 골드와 파운드에 관해서는 모두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메이 총리가 공식한 의견을 내놓고 야당에서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예전의 모습을 볼 때도 한 달 전에 파운드는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세장이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의 지금 상승뷰를 좀 계산해 보면 1.3440까지 지금 계산되는 상황인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로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일 기준
유로 달러 인덱스를 지금 하방 낙폭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파운드는 장기 뷰에 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뭐 이틀 정도 더 상승뷰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일도 눌림시 매수 접근이 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렉시트 협상이 다음 달이죠. 다음 달 3월 29일인데 한 달도 이제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연기에 대한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에 대한 위험성과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해결이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가 최근 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눌림시 매수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 한 2, 3일 정도는 더욱더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시각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수요일장이 개장이 되는데요. 개장과 함께 본장의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22% 하락과 S&P 500도 0.24%의 하락세,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31%의 하락세로 출발이 됩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홈디포와 그리고 캐터필러에 대한 실적 부진과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락세를 좀 이끌었던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소폭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 지수 쪽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S&P 500 지수도 뭐 약보합권에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개장한 이후 좀 회복이 조금씩 되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옵니다. 2,788포인트, 89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마스터님 말씀하신 그 가격대가 올 듯 싶습니다. 7,100, 7.25포인트로 0.04%. 지수 선물 쪽에서는 워낙 개장 전부터 하락세로 이어갔었던 상황 속에서 개장 이후 소폭 가격대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좀 하락세로 출발이 됐었던 선물 쪽에서는 개장 이후에 가격대가 소폭 회복이 되면서 좀 가격대를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선물 쪽에서 S&P와 나스닥 모두 가격대가 좀 소폭 시가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맞선이 지금 뭐 첫 번째 이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시가까지 올라오는 이 흐름을 다시 또 매도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네, 변함없습니다. 네. 7110 라인에서 지금 살짝 도달한 찍은 모습인데요. 7110 라인에 도달하게 되면 손절 라인은 7122 라인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맥점이 7120 라인에 강한 지금 저항대가 있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7120에 안착하게 되면 전일 고점인 7150 라인까지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7122 라인에 두시고, 만약에 안착하게 되면 빨리 스위칭해서 다시 매수 접근을 하고 고점에서 좀 매도 전략을 펼치시든지, 아니면 매수 접근은 7120부터 하는 전략으로 오늘 접근하는 방식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략과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이 가격대가 회복되는 이 시점을 좀 잘 잡아서 7110 라인의 매도로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7120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좀 짧은 만큼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인 매도로 현재 오늘장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개장이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지금 영국과 EU 간의, 유럽연합 간의 좀 협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메이 총리는 이전부터 연장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죠. 메이 총리가 연기에 대해서 좀 공식화한 상황 속에서 EU 쪽에서 특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브렉시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좀 신호를 보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3월 29일까지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와 그리고 브렉시트 두 경우의 수에도 어느 하나 좀 준비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좀 가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EU 쪽에서도 역시나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영국을 좀 기다려줄 수 있고 최대한으로 서로 각국 간에 일단 좀 혼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좀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메르켈 총리의 이 발언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마선님들과 함께 좀 설명해 드리는데 시황도 중요하고 이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가격대에 대한 전략도 참 여러 경우에서 중요한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 발언 한마디로 좀 네, 가격대가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사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오일은 업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우디 장관도 그렇고 오펙 쪽에서는 감산 계속할 거야라는 그 발언 때문일까요?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의 그 크루드 오일에 관한 59불, 60불 언저리에 관한 뷰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 대응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또 해외 선물의 기본 원칙인데요. 물론 전일인가요? 이틀 전일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가 물론 오페크에 관해서 좀 시비를 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방 낙폭을 가파르게 좀 이어갔었는데 그날도 53불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결국 매수뷰는 유효했습니다. 오늘 또 고점 상단에서 매도를 좀 한번 해볼까 했지만 결국은 오페크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 상승 동력은 더욱더 좀 추세를 받을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고점 상단입니다. 56.70포인트가. 하지만 오늘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표는 57불을 넘어서 58불을 도전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단기적인 저항대라는 것이죠. 56.70달러대. 네, 오늘의 이제 고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온데 오늘의 네.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57불도 넘어서 지금 3거래일 시점에 지금 고점 상단을 보시면 57.81 라인입니다. 근데 그 고점 상단일 3거래일 전에 고점 상단을 넘어서 58불을 좀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가 확인하시면 56.88달러입니다. 지금 가격대는 56.73인데요. 결국엔 오늘장 이 좀 탄력을 받아가면서 57달러 돌파와 함께 58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세워주셨는데 이미 1%가 넘는 상승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기세라면 눌림자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앵커님이 좀 곤란한 질문을 하셔서 눌림자리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점 상단인 56.60 라인에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다렸다가 56.40 라인까지 지금 눌림을 기다릴 것이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되는데요. 저라면 좀 56.40 라인까지 좀 안착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눌림을 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금 크루드 오일은 오늘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대 가파른 상승이 나왔는데 장기뷰는 58불이라더라 이렇게 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절대 권장드리지 않겠습니다. 차분하게 고점 상단이 좀 무너지면서 56.40 라인 언저리까지 도달을 하든지 아니면 전일 고점 언저리에서 56.10 초반 라인에서 결국 눌림식 매수 접근을 해야지 좀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도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드렸고 오늘 일장은 특히나 또 58달러까지 좀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질문들이 오늘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 계시고 문자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신기한 것이 또 종목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자 질문, 지금 먼저 채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770님의 질문인데요. 미국 10년물 채권을 매수로 봐야 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라고 미국채 10년물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가격대 살펴드리고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미국채 10년물 오늘장의 가격은 122-02.5입니다. 0.18%의 하락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지금 10년물 국채가 지금 네, 6월물입니다. 네, 6월물로 네, 제가 좀 이 전물로 봤군요. 네. 네, 10년물 6월물이고 지금 122-12.5 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가격은 금리와 좀 반대라고 좀 보시면 돼요.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일단 기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의 질문이 채권을 매수로 봐야 된다고 하면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신 보시는 거지 것 않나. 같은데, 네, 그런 어떠세요?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구력이 되신 것 같고요. 네. 지금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 채권물이 뭐 3년물, 10년물이 있습니다만은 10년물을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 10년물에 관해서 좀 올라가지 않겠냐. 지금 그리고 저점 하방대,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심선 라인 언저리에 지금 일봉상 모습을 보시게 되면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뷰에 관해서는 지금 동감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하방 녹박이 좀 견고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지대가 아무래도 좀 무너질 것 같고 122-06, 93포인트까지는 단기 조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늘 상품과 어떤 지금 뭐 크루드오일 여러 가지 지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상승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눌림이 있고 조정 장세를 거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금일에 관해서는 지금 10년물 채권에 관해서 매수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르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122-12.5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밑에 지지대가 지금 마지막 남은 지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122-11-20포인트인데 여기가 지지되는 상황이 되면 매수 접근을 해보겠다 뭐 이런 지금 전략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방 낙폭에 관해서 10년물 국채에 관해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좀 작은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위아래의 가격대 라인이 레인지가 좀 짧은 편인데 일단 하방에 대해서는 오늘장 좀 더욱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좀 매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니까요. 하방에 대해서 오늘 마스터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은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 이어갑니다. 냔냔이 님이 올려주셨는데 골드를 1327달러에 매수 3계약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셨어요. 자, 골드가 최근에 1340달러 넘어서 50달러 가까이 올라간 이후에 좀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데 1325.8달러입니다. 현재 부근. 그렇다면은 1327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3계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저는 골드를 지금 하방 낙폭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 오늘은 지금 매도세, 그래서 조정 장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통화류 상품 골드가 모두 올라가야 되는데 골드는 지금 상거래일 전부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는 가파른 상승 모습이 나오고 나서 골드 자체의 시황에 따라서는 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1327에 지금 매수 접근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타당한 사유가 보입니다. 일봉상 지지대를 삼아서 뭐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21선, 저는 21선이라는 표현을 해외 선물에서 쓰지 않는데요. 중심선 라인 지지를 보고 지금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선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꼭 손절을 거셔야 되는데 저는 골드에 관해서는 1310포인트까지 좀 하방 낙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접근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골드는 좀 장기적으로 좀 상승률을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눌리고 있는 흐름인데 이 눌림이 1310달러까지도 좀 열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신가요? 네. 시청자께서 지금 네, 매수 접근을 하신 건 네. 뭐 항상 제가 옳다 그르다는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전문가의 의견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타당성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손절을 안 거실 것 같아서 지금 중심선 접근을 하셨으면 적어도 1320포인트에는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계약수가 좀 많기 때문에 1322 라인이 이탈되게 된다면 손절을 하시고 지금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세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1310포인트까지 매도뷰가 며칠째 지속되게 된다면 결국은 손절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로스컷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과감하게 오늘 만약에 27라인이 회복된다면 다시 본전을 청산을 하시고 다시 진입자를 한번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골드가 앞으로 하방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322달러에 일단 손절 잡아주시고 1310달러까지 하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좀 떨어진 가격대에서 다시 좀 잡고 매수로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입니다. 1327달러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1327달러까지 다시 본전에 온다면 본전에 일단 정리하시고 다시 가격대가 떨어졌을 때 그때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로 잡아보셔라 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뭐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있어서 지금 네, 천연가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질문인데요. 끝자리 4959님의 질문입니다. 절제마스터님, 제가 천연가스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데요. 천연가스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라고. 네. 천연가스. 천연가스 좀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가격대 확인하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4월물이고요. 지금 뭐 어제장과 오늘장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2.762선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뭐 지금 2월 7일 날이죠. 2월 7일 날 지금 2.565포인트를 찍고 뭐 천연가스는 뭐 골이 아주 깊었습니다. 뭐 시청자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20%대 육박하는 100년 만에 초강세장이 나오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저점을 좀 찍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2.800 라인에 강한 지지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뭐 시청자들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장기 이평선에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까지는 좀 더 하루 정도 조정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상승 비교가 이루어지려면 2700, 2.700 라인이 강력하게 지지가 되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매도 뷰 그리고 내일도 하루 정도 조정세가 거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상승 동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2.80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주면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상승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금일에 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지금은 오늘 매수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오늘장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천연가스는 좀 유럽 쪽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서의 경기 전망이 좀 좋지 않는다면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시황을 좀 하방 쪽으로 일단 좀 접근해도 될까요? 네, 너무 앵커님 이제 늘 좀 사석에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전문가적인 뷰시라서 네. 유럽에 관한 경기 시그널 둔화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 정당이 지금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독일 모두 다가 지금 득세인 상황이고요. 경기 둔화 시그널에 나오면 당연히 수출이 감소됨으로써 또 유럽 쪽에서는 천연가스를 많이 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감소 상황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천연가스는 하방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지금 추세의 변환 장기 상승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800 라인을 4월물 기준으로 안착해서 좀 더 위로 날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질문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 수요일장 정말 알차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절제마스터님 오늘 수요일장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오늘 좀 개인적인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2월 동안 지금 한 달 내내 매매를 좀 해봤었는데요. 네. 뭐 일계약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 매매 첫 손절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 매매 기준이고요. 이제 물론 리딩 기준과 개인 매매 기준이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손절이 난 부분은 리딩 개인 매매를 하다가 잤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늘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세운 원칙과 기준을 철저하게 엄수하셔야지만 결국 이 어려운 파생 상품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희 톡방을 들어오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서울경제에 오셔가지고 샘플러스 회원 또 같이 여러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본인의 원칙과 남의 원칙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늘 원칙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또 매매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CNBC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렉시트에 관한 기사입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고 또 생계비를 굉장히 많이 오르게 할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의 경고인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제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네, 브렉시트에 대한 합의안을 찾지 못하자 이제 연기는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메이 총리가 이제 한 발 물러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시면 메이 총리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원 의원들은 계속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자세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채소라든지 과일의 가격이 30% 정도 상승 예상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라고 하면은 정말 상당 부분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